예, 이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처음으로 실명 그리고 육성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인터뷰에 나선 속내가 참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민 씨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뭐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졸이라는 단어가 딱 귀에 박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지면 인터뷰를 했고, 네. 오늘 어제 이제 어머니 이제 소환이 됐고, 오늘 실명 그리고 목소리까지 인터뷰를 했어요. 네. 왜 인터뷰를 했을까요? 그거부터 좀 짚어. 뭐 어떤 분들은 저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정반대의 느낌이 좀 듭니다. 어제 한국일보와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이제 오늘은 TBS 이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직접 목소리로 했는데요. 자,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소환됐죠. 본인 아마 정경심 교수가 이제 이런 것들 떠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자기를 위해 떠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인터뷰를 보면 핵심적인 지금 검찰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뭐 10년 없어서 좋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의 어떤 여론전에 어떤 본인의 어떤 힘을 실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내일 서초동에 또 집회가 열리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본인들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면 거기에 또 어떤 면에서 하나의 또 어떤 여론전에 좀 플러스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 또 현재 검찰 수사라는 게 사실 지금 보시겠지만 그렇게 명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다가 간섭하죠. 여당이 간섭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면에서 좀 쟁점화를 하겠다, 아마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내용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다.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졸이라는 단어가 탁 박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결과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여론을 의식한 고졸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다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학 거쳐서 대학원과 의전원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국민 누구가 이 조국 장관의 딸이 고졸되기를 원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예. 편법이 있었다면 바로 잡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이 조국 장관 딸 개인의 학위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겠다면 만에 하나 입시에 부정이 있었고 의혹이 있었다면요, 고려대 누군가는 떨어졌겠죠. 한 사람. 서울대 환경대학원 누군가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겠죠. 부산대 의전원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오래 준비했는데 대학교 총장 표창장이 없어서 의전원 못 갔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억울하다, 10년이 사라지는 것이다, 고졸이란 단어 쓰는 것은 감성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체적 진실을 알기 원하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명쾌하게 해명이 됐다, 정말 근거를 들고 와서 제대로 소명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 조민 씨는 실명 육성 이례적인 라디오 출연을 결정한 이유가 바로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민 씨는 뭐 이 인터뷰 내용에서 뭐 저희가 목소리는 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할 걸 알고도 본인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나왔다고 얘기해서 상의 안 했다고 했어요.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려고 검찰 가서 다른 짓을 할까봐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확실한 의혹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얘기한 건 많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왜냐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물어보지 않은 걸 본인이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검찰 그 압수수색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그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인턴 과정에서 인턴 증명서 표창장 위조한 적이 없다고 본인 말로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것 같고요. 뭐 본인이 밝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뭐 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조민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됐지만 본인 목소리나 본인 입으로 직접 해명한 부분이 없었는데 오늘 어쨌든 나와서 본인 입장을 얘기했으니 이제는 뭐 이제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한국일보 기사도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 첫 육성 인터뷰도 그렇고 검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 입장은. 저는 그 싱크에서 나온 주변에서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까봐 내가 이 방송에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경심 교수랑 딸 조민과 같이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해서 부정 입학을 했다라는 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공범으로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태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러지 말라고 이 방송에서 나왔다. 그렇게 취지가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기획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증거에 밀려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법정에 가서는 딸을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다 이런 태도로 나오겠다는 건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을 예측하게 되는데 조민 씨의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어머니가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살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마라. 나를 공범으로 기소한다는 이 상황이 우리 엄마를 허위 자백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거나 그 속뜻을 좀 해석을 해보면 조민 씨의 태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없었다. 위조는 없었다. 입시 부정 없었다. 자백이 있다면 그거는 딸을 같이 공범으로 기소하는 걸 막기 위한 엄마의 허위 자백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선동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장혜찬 변호사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2달 전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질적인 뭐 정치적인 SNS 메시지가 조민 씨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 건지요. 그렇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 문준용 씨의 메시지 자체가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정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도 여당에서는 조국 장관의 거취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같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준용 씨가 저렇게 조국 장관의 딸을 언급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인터뷰에 문준용 씨 발언이 다시 회자되는 이런 상황. 결국에는 그 위에 있는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준용 씨의 저 발언 조국 장관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이 화면을 다시 소개해 드리면 이거 문준용 씨와 이 발언은 이 답변이 아니에요. 이 발언은 과거에 학원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조민 씨의 따로 내용이고 이 발언도 SNS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조민 씨의 라디오 인터뷰가 공개가 되자마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실까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방송이죠, 교통방송은. 그렇죠. 대한민국의 언론을 가지고 지금 노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장관 부인은 황제 소환을 당하고 그 딸은 버젓이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가족에 대해서 비호를 하게 만들고
그 교통 전문 채널이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TBS가 정말로 온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조민 씨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했고요. 또 일방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타 언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뭐 뉴스타트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야당의 주장에는 이현주 의원님 동일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아까 최진봉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조민 씨가 언론에 나왔다면, 제가 만약에 사회자의 입장이라면, 지금 국민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유튜브에 하든지 성명을 내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러나 언론에 등장했다는 것은 질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을 받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그 앵커나 이런 기자들이 대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않으면 언론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론은 그걸 보도해야 되거든요. 왜냐? 맞아요. 언론이라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조민 씨가 이 뉴스 공장에 나왔는데 왜 김어준 씨는 그와 관련된 질문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검찰의 피해 사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이 느꼈던 그 이야기들 이런 것만 질문하는 거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서울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의 증언은 정반대예요. 자, 근데 왜 친구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런 증언을 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왜 교통방송에 만약에 불렀다면 그런 문제를 대신 국민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혼자 일방적인 어떤 변명만 들어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방송사의 어떤 그런 것은 제가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게 언론이라면 저는 그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이름과 목소리까지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 얘기 해봤습니다.